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무슨 뭐라고 했더라? 야당에서는 뭐 빈털터리라고 그랬나요? 뭐 맹탕이라고 그랬나요? 맹탕 연설이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시정연설이 네. 어떤 성격인가? 왜 어제 국회에 가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는가? 네.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예산국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국정감사 마무리되고 이제 작년에도 했죠. 예, 네. 예산국회가 열리니까 그러면 예산국회가 열릴 때는 행정부가 지금 국회에다가 예산을 심해달라고 제출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국회에서 잘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국회에 부탁을 하기 위해서 설득을 네. 하기 위해서 예산국회에 가서 대통령은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네.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 드러났죠.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이 이탈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왜 그랬는가 했을 때 보면 몇 가지가 딱 있어요. 크게 보면 어떤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예, 첫째는 이제 일본의 그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 네. 그게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네. 오염수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평 땅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홍범도 장군 문제, 영상 이전 문제. 네. 우리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거의 이제 말살시키려고 하는 걸로.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일본에 너무 친하게 다가가면서 또 홍범도 장군 영상은 또 철거하려고 하니까 네.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군 해병대가 지금 역대 해병대가 가장 군인들 중에서도 정부에 가장 충성하는 그 집단 아닙니까? 근데 해병대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뭐 내가 잘못했다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런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국정 전반을 이렇게 좀 미세 조정한 최소한 미세 조정이라도 하는 전폭적 방향 전환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세 조정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아. 근데 어제는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 아니냐. 또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념이란 얘기 안 했고 네.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비판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변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거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것들이 바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예산은 내가 이렇게 국정 운영을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예산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산에 전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은 곧 국정 운영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산은 그냥 숫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국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산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대통령이 그 전임 정부 말 안 했고 네. 그걸 이념이라는 건 말하지 않았다. 그럼 뭐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념하지 말고 이제 실용하자고 뭐 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전임 정부 이야기야 뭐 작년부터 전임 정부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해놓고 계속 또 전임 정부 지금까지 계속 걸어내왔고요. 네. 그러나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걸 또 뒤집어 볼까요? 이태원 그 참사에 대한 일주기 때 대통령은 뭐 생토 얼토당토 않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교회 사람들도 거기가 이태원 희생자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네. 거기 와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견을 처음에 냈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굳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희생자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어떤 그런 애도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네. 또 누구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청와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한 거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애도 행위 교회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애도를 했기 때문에 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런 뭐 전임 정부 말 안 하고 이념이란 말 안 하는 거 그런 스탠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 반영에 대해서 네. 예산을 통해서 이것이 미세 조정이라도 된 그런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면은 쇼에 불과하다. 쇼다. 또 조금 점잖게 말하면은 네.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정성이 지적을 할 수 있는 부족하다. 것이죠. 뭐가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때 물론 태도도 보고 네. 말도 보겠지만 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국정 방향이 바뀌는지 이걸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상임위원장들하고 이제 만났을 때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 네. 쭉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했는데 내가 뭐 기억을 하고 있다. 참모들이 다 적었을 네. 것이다. 기억을 네. 하고 있다. 하고 마치 반영이 될 것처럼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네.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바뀌겠다라고 해서 말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도 와가지고 야당 의원들 악수도 했어요. 야당 의원들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바뀌느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외형적 모습이 변화한 거는 안 변화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태원 1주년 때도 일주기 때도 대통령이 뭐 얼토당토한 교회 관리 없는 교회 가서 했고 이번에도 또 뭔가 태도는 바뀌어진 것 같았습니다만은 정작 어떤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잘 안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 그 국민의 뜻을 이제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할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외형적인 달라지는 것, 외형적으로 달라지고 본질에 있어서는 국정운영의 반영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이렇게 외형적 달라지는 것만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도루묵이다 그럽니다. 도루묵이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 쇼고 이게 반복이 되면 도루묵이다. 네.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저는 대통령이 변화하기를 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정파적 이익을 가지고 제가 생각한다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면 저기 망할 테니까요. 예.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네. 아, 저 표정에서 그런 게 안 느껴져요. 표정이 안 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박정호 네. 기자님의 내심을 지금 아니요, 슬쩍 아니요. 저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민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건전 재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저는 그 네. 내용을 보면서 네. 좀 절망감을 느꼈는데 네. 오늘도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식으로 네.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건전쟁을 또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건전진영 하면은 뭐 표 못 얻고 뭐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군가 해야 된다. 네. 건전재정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이제 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추측하건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첫째는 문재인 정부 때 차별 그러니까 확대 재정을 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재정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충분치 않았다. 뭐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런 비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확대 재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니까 네. 전임 정부 말을 안 했지만은 뭔가 좀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길을 가고 싶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그 정부 관료들이 일종의 좀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에서 조금 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안전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빵에 대해서는 그냥 관료들은 뭐 숫자만 예산 뭐 지출하고 예산하고 뭐 이런 것만 대충 맞아 떨어지면은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 재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숫자
통계만 앞뒤가 맞아 떨어지면 된다는 지극히 관료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박종호 기자님이 걱정하시는 네. 국민들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 옛날에도 조선 시대에도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정부에서 구휼미 같은 것들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민생을 챙겼습니다. 재정이 왜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재정 쓸 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래 세대에 빚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걸 굽히지 않고 있는데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지금 네. 우리 가게도 그렇고 네. 쓸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경기 회복의 마중물, 경기 활성의 마중물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좀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사실은 올해 초에 상저하거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네. 것이다라고 했지만 나아졌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욕 수지는 이제 뭐 지금 조금 더 나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제가 또 그 경제 전문가 아니어서 네.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이제 세계 경제가 위축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출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욕 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난번 추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석 때 사과 하나, 배추 하나가 너무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김장 할 때 배추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네. 다 국민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게요. 지금 뭐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